호수 밑바닥까지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맑았던 옛날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호수를 차지한 것은 남조류다. 남조류는 인간이 버린 오염물을 먹고 산다.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의 덴츠 호수. 중국인들은 한국 소양호의 20배 크기인 덴츠물로 피역 공장을 돌리고 농약을 만들었다. 덴츠는 쓰디쓴 동물을 마시며 가난한 중국의 경제 성장의 단열매를 안겨줬다. 그러는 사이 덴츠는 생명을 잃었다. 덴츠의 물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85年以后，慢慢就污染了。污染以后呢，现在治理可能几千个亿吧，放在这个电池上。第一次呢，它那个洗澡。 뒤늦게 사람들은 과거의 맑고 깨끗했던 덴츠를 그리워한다. 14억 중국인들을 넉넉하게 품었던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중국에 버림받은 덴츠는 이제 중국을 버렸다. 那个60、70年代的时候呢，我们昆明人可以在里边怎么样呢？拿鱼摸虾，非常惬意的。我们从小都是在滇池里边长大的。然后呢，到了那个80年代呢，就是。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죽어버린 물은 생명을 거부한다. 더구나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갈수록 줄고 있다. 석유 생산이 피크 오일을 지났다고 하듯이 사용 가능한 물도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피크워터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물까지 치면 그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은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기보다는 물을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몰두해왔다.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앞다퉈 경쟁하는 동안 지구는 물 분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 3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한참이나 이어진 행렬을 따라간 곳은 유대교 최고의 성지로 꼽히는 예루살렘 성. 광장을 가득 메운 축제 열기는 밤이 깊도록 식을 줄 몰랐다. 걸음마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채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67년 예루살렘을 되찾을 때까지는 1년에 단 한 번만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다. Celebrate the Jerusalem Day, and because of it, excited, and we are love Israel, and we are love Jerusalem, and we come to tell everyone before. This is very important day. 60 days war in 1967. Jerusalem was free from Jordan.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차지한 요르단강 서안 아우자 마을.
살람의 할아버지가 75년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다. 한때 양이 200여 마리나 있었다는 할아버지의 축사도 텅 비었다. 키우던 양을 팔아 물을 사다 먹고 있다고 한다. واللي ظل في الشفا فوق في قضا نابلس بدوروا هناك في ميه وفي مرعى شويه اصلح منها. هلا لما بدك تبيع انت الراس قديش بجيب لك مي؟ شو بجيب لي ميه يعني الراس شهرين ثلاث. 마을 근처 계곡도 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원래 이곳은 수천 년 전부터 물이 풍부해 농경이 발달한 곳으로 성경에 비옥한 땅 가나안의 길목인 여리고로 기록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서져 버린 수로가 옛날 물이 있었음을 알려줄 뿐이다. وهاي يعني اللي دمرنا ودمر المزارعين اللي هي قطعة المية وجفاف المية وكلها الكل بيعرف العالم كله بيعرف اللي هي أسبابها الآبار الإسرائيلية والمزارعين كلهم اتدمروا. 수천 년 동안 샘솟았던 물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우자 우물은 근처에 이스라엘이 깊이 600m의 우물 4곳을 판 뒤로 말라버렸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은 주민들에게 깊이 20m 아래로는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지표수든 지하수든 국가의 소유다. 이스라엘 국영회사는 퍼올린 지하수를 아우자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2번 팔고 있다. يعني شعوري أنا بالنسبة للمية وانقطاع المية يعني شعور لا يوصف. يعني الإسرائيليين أو المستعمرات المستوطنين أجوا يعني استحلوا أراضينا واستحلوا مياهنا حرمونا من كل شيء. 물을 소유한 이들은 물의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있다. 예루살렘의 호텔 수영장은 연간 회원권을 사거나 우리 돈 10,000원 안팎의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That there's a lackness of the water in Israel. Well, From the news. like I said, personally, I don't feel it. So when I need water, I have the water. So I'm a member here in Dan Hotel. So I have showers here. I have everything I need. Okay.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물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생존을 좌우할 물을 독점했다. And there's no question that Israel needs to transfer more water to the Palestinians. Israel takes the lion's share, about 80% of the shared water, and leaves the Palestinians only about 20%. It's not enough. 이스라엘은 물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며 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급량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흔히 종교와 영토 갈등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악의 건조 지역이라는 현실의 삶에서는 물 분배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과연 생존이 달린 이 문제를 두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지하수 고갈이 심각한 중동 예멘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흐메드 부인과 딸은 하루에 3번, 1시간씩 걸리는 이 길을 따라 물을 뜨러 다닌다. 험난한 돌길을 따라 물을 깃는 고달픈 일은 항상 여인과 어린이의 몫이다. 집에 우물을 파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흐메드 부인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 وبالطريق انكسرت رجل واحد وكم اشخاص من هنا من الفكه اي نعم من المرور طريق وعره بقدر الله الليل كنت شنو بدي وجعني ها 주변 새마을 주민들이 이 우물 하나의 의지에 살아간다. 깨끗해 보이지 않아도 식수로 쓴다. 겨울엔 그 양마저도 줄어들어 사설물차를 불러야 한다. 한 달에 물차 한 대 값 5만 원은 큰 부담이다. انا دخلي 40,000 40 شيل ب10 واشيل ب10 طيب كيف هذا يناسبك ولا؟ يعني غالي ما نسوي ظروف المعيشه ما نسوي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만 우물을 파 풍족하게 물을 쓰는 곳이 있다. 잎이 마약성을 가진 까트를 재배하는 농장이다. 까트는 다른 농작물보다 몇 배나 돈이 돼 농장 소유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우물을 파고 까트를 재배한다. 도로변에선 아이들이 까트를 판다. 예멘 곳곳에서 날마다 열리는 까트 시장. 환각 효과 때문에 유엔이 규제하는 까트를 예멘 남성의 70%가 매일같이 씹고 있다. 각성 효과에 빠져 평균적으로 소득의 20%를 까트에 쓸 정도. 까트 경제는 이 나라 GDP의 10%를 넘어섰다. 그리고 까트 농장은 부족 유력자나 부자만이 갖고 있다. 취재진이 들어간 가게. 아이들도 까트를 씹고 있다. 어린이들도 절반이 까트를 씹을 정도로 사회가 까트 중독에 빠져드는 동안 땅속 수십 미터의 지하수층은 모두 말라버렸다. 유력자들이 너도 나도 우물을 파 까트 재배용으로 남용하다 보니 이제 지하 500m 정도는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다. The dug wells, I mean the shallow wells, most of them have gone dry due to the depletion of the water table. Annually, we do have 6 to 8 meters annual depletion of water table in Sana'a Basin. Due to water scarcity in Yemen, I think there are many water conflicts. 예멘은 최근 식수용이 아닌 까트 재배용 우물은 굴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البئر هذا لغرض ثاني زراعة البذور زراعة القمح زراعة أي زراعة. 예멘 수도 사나는 1-20년 안에 물이 완전히 고갈된 세계 최초의 수도가 될 전망이다. 물을 둘러싼 불평등과 갈등은 아프리카에서 분쟁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마실 물조차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진다. 가축 사료인 알팔파를 재배하는 이 농장은 물 걱정이 없다. 피봇이라는 관계시설로 지하 200m 지하수를 퍼올려 사용한다.
이 농장은 $5 땅을 사들인 사우디 기업의 것이다. And this area is good, very nice. Water, very nice soil. We don't have any trouble about that. 그런데 정작 수단 국민들은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남수단의 한 난민촌 우물에 물통을 든 아이와 어머니들이 길게 줄을 선다. 먹을 물을 길러온 난민들이다. 깨끗한 물과 일터, 그리고 안전을 찾아 떠도는 아프리카 난민들. 파슐리아라고 부르는 강낭콩으로 만든 빵 한 줌이 이들의 식사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하루 3,000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물 부족, 물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싸움을 하다가 이 큰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가 수단의 다프의 이 내전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 부족이란 데서 나왔고, 비옥한 땅 다르푸르에서는 푸르족 흑인 농민과 아랍계 유목민이 평화롭게 공존했다. 하지만 수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대학살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20만 명의 사상자와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은 다르푸르 분쟁을 물 때문에 빚어진 인류 역사상 첫 대학살로 기록하고 있다. There's not a week goes by that the United Nations is not involved in a country or a region where there's tension over water. And this is unfortunately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a part of our daily reality. 지구의 4분의 3은 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1%에 불과하다. 현재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2명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 OECD는 2025년 30억 명,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족한 물은 경쟁을 부른다. 이미 30여 개 국가가 물 분쟁 중이다. 중국은 물오염과 물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제 분쟁의 불씨도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베이징을 끼고 흐르는 용띵허. 유유히 흘렀던 강물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취재진은 마른 강을 따라 하류로 10여 킬로미터를 내려가서야 물막이 볼을 발견했다. 저수지 길이가 10여 킬로미터에 달했던 관팅 저수지는 이제 고작 500여 미터 남짓 물을 가두고 있다. 용띵허는 한 줄기로 흐른다는 뜻이다. 우기 때마다 많은 수량으로 강물이 자주 범람해 300년 전 청나라 강희제가 범람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줄기로 흐른다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没有水，它的主要原因应该是我们国家的工业化建设、农业和这个灌溉，再加上呢人民的生活水需要。你比如现在北京，水的问题是主要是人口的增加。 중국 기후변화연구센터는 중국 내 661개 도시 가운데 3분의 2가 물 부족. 그 가운데 베이징 등 100여 개 도시는 물 사용량이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기준의 10%에 불과할 만큼 심각하다고 밝혔다.
부족한 물을 지하수로 충당하다 보니 대소층이 가라앉아 곳곳에서 집안 침하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尤其是南方的沿海地区啊，就是工业化程度啊、城市化发展非常迅猛，这样对水的需求就非常猛进，非常强劲。这样呢，就是在农业需求不减少的情况下，工业和这个城市的用水增加，这样对水资源造成了很大的压力。 더구나 물이 있어도 수질이 최악이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26곳의 국가 호수 가운데 마실 수 없는 물이 68%인 20곳. 20곳 가운데 덴츠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호수는 38.5%인 10곳이다. 양쯔와 황하 등 7대 하천 역시 40%가 마실 수 없고 16.4%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1억 9천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 물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도 해마다 6만 명에 이른다. 那有越来越多的产品是在中国进行加工和生产，工业生产和农业生产当中都使用到了很多有毒有害的化学物质，它们都随着这个废水啊、废气啊被排放到环境当中的。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도시화와 산업화. 그것은 물이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물이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물 문제로 발생한 경제 손실이 GDP의 1%, 587억 달러로 우리 돈 68조 원이나 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이 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경제 손실이 GDP의 5.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급해진 중국이 찾아 나선 곳은 중국 서부 티베트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을 뚫고 유유히 흐르는 강. 란창강은 동남아시아의 젖줄 메콩강 상류다. 중국은 2010년 메콩강 상류 물줄기를 가로막아 샤오완댐을 건설했다. 댐 높이가 292m,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발전 용량도 산샤댐에 이어 두 번째다. 저수 용량은 메콩강 유역 동남아 국가들의 모든 저수 시설을 합친 것보다 많다. The problem is that China rejects the very notion of water sharing. Countries of Southeast Asia and South Asia are bound by water treaties that they have signed between themselves. But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water treaty with any country. The reason is that it does not accept the very idea of water sharing. 부족한 물을 선점하려는 중국의 일방주의가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샤오완댐, 쟁싱댐 등 모두 4개의 초대형 댐을 건설했다. 앞으로 8개 더 만들 계획이다. 라오스는 1280메가와트급 사야부리 등 70여 개의 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역시 2개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맞불로 메콩강에 때 아닌 댐 건설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댐 건설 이후 아직 의도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지정학적 지렛대를 확보했다. 방류량 조절을 통해 하류 동남아 6,500만 명의 생존을 좌우할 결정적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If China is able to control cross-border water flows to neighboring countries,
those countries will have to be on good behavior with China. So China's leverage through this dam building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Asian security. 당장 급해진 것은 메콩강 하류 캄보디아와 베트남이다. 2009년 유엔 환경개발계획 UNEP는 메콩강에 이처럼 잇따라 댐이 들어설 경우 강물 유량 변화로 하류 생태계와 어업, 경작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à mẹ đến nơi ta đong tele nó cứ bưng lư can sạt này. Bà sana je khmien đây can sạt nó cứ ọt miên cầm rai chôl đam mây ở con từ sắc xa bà này. 메콩강 댐 논란은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미국도 중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국가의 물 독점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And that is the very serious question of new dams on the main Mekong stem. This is a serious issue for all the countries that share the Mekong River, because if any country builds a dam, all countries will feel the consequen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challenges to food security, and impacts on communities. 샤오원 댐에 새겨놓은 구호처럼 중국은 이딴 댐 건설로 모든 강의 어머니 메콩강에 세계에 남을 국제 분쟁의 불씨를 지핀 셈이다. 물 위기를 부르는 또 하나의 큰 위협은 기후변화다.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끝자락에 우뚝 솟은 설산. 중국인들이 8대 설산의 하나로 꼽는 메이리 설산이다. 해발 6,740m. 티베트인들은 메이리를 카와거보라고 부른다. 신의 노여움을 산 남편은 카와거보. 아내는 마주보는 미수무산이 됐다. 카와거보와 미수무를 모시고 설산자락을 터전으로 삼아 수백 년을 살아온 티베트인들. 척박한 환경을 옥토로 일군 티베트인들의 부지런함이 느껴진다. 티베트인들은 최근 관광객을 산 위 밍융빙하까지 안내하는 마부일로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올해 30살인 기종환 쇼도 이 일을 한다. 하루벌이가 3만 원 정도로 농사보다 낫다고 한다. 빙하 덕에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기종환 쇼 씨. 그러나 한편에서는 걱정이 많다. 从那个山顶到山脚全都有冰川了，然后宽度也好，从这边到那边对面那些这宽度有那么宽了，然后冰川污染了以后就是缩下去了，冰川越来越小了，冰川变成黑色了。 해발 3,300m에 있는 밍융은 비교적 낮은 곳에 있는 빙하다. 모양이 한반도를 닮아 한국 사람도 많이 찾는 명소다. 기종환 씨의 말대로 빙하는 위험을 잃어가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아래에 묻혀있던 안반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빙하가 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크레바스. 우윳빛깔 같던 겉모습도 그을음과 먼지로 본래 색깔을 잃었다. 我看到的时候是这冰川那些全都是天蓝色的，现在变化是全都是黑色的，变化好大了。我们也希望是这个冰川是原来那样天蓝色那种这样想，但是变化好大了，我们也没办法。 빙하가 녹는 건 메이리 설산뿐만이 아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 북동쪽 하롱빙하. 하롱은 중국 양쯔강의 발원지다. 하지만 웅장하던 하롱빙하는 24년 뒤 제 모습을 잃었다. 하롱이 앞으로도 계속 양쯔강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중국 과학원은 중국 서부 빙하의 82.2%가 해빙 상태에 있으며 이미 평균 4.5%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히말라야는 지난 40년 동안 11%나 줄었다. 지난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빙하 해빙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冰川变化是气候变化的一个产物，冰川变化也被称作是气候变化的一个指示器。近几十年，随着气温的升高，青藏高原冰川的消融加速。那么，气候变暖是冰川快速消融最重要的因素。 빙하 해빙은 단기적으로는 강의 수량 증가를 불러온다.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대류 변화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它减少之后呢，会引起地表辐射和热量的一个失衡，然后呢，会引起大气环流的变化。像高原地区，如果冰川大规模的快速消融，就会不仅引起青藏高原地区气候的变化，还可能引起东亚甚至更大范围气候的波动。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장차 티베트 고원 빙하가 대부분 녹아버리는 상황에 직면한다. 티베트 빙하는 중국 양쯔, 동남아시아 메콩, 인도의 겐지즈 등 아시아의 젖줄인 7대강의 발원지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2억 인구가 모여 사는 대륙의 운명이 티베트 빙하에 달려있다. We know that downstream from the Himalayas, some of the largest population densities of the world live. And I'm thinking in particular of India, Bangladesh, and some part of China. And these are all dependent on rivers that essentially come from the Himalayas. And if that is disturbed, then the implication could be really, really major.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국립기상연구소의 2100년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미리 살펴봤다. 지금보다 온도가 많이 오르는 대륙일수록 짙은 붉은색을 띠게 된다. 2100년이 되었을 때 그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온도가 4.8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한 2.8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100년 동안의 변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변화다. 왜냐하면 과거 100년 동안에 우리가 0.74도가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반도의 미래는 어떨까? 2100년 한반도 기온은 지구 평균 상승폭보다 더 높은 6.5도나 상승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한반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바닷물의 증발이 많아져서 강수량이 대체로 증가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 거의 한 20% 앞으로 100년 후에 100년 동안 20%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기상연구소 시뮬레이션은 2100년 한반도에 폭우와 물 부족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양 표층 10cm 깊이의 수분은 지금보다 20% 줄어든다. 표층 아래 10cm는 대부분의 곡물이 뿌리를 내리는 깊이다.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발량이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빨리 토양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이랄지 간격이랄지 이것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적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은 뭐 어떤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도 뉴델리의 이 빈민가는 물 배급 때마다 전쟁을 치른다. 물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문제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이행 계획은 답보 상태다. 물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작성한 국제체제 전망 보고서는 물 부족과 식량 부족, 에너지 공급의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지금 지구촌에 이를 관리할 어떤 틀도 없음을 시인한다. 또 물 부족은 식량 문제를 심화시켜 2025년 14억 명이 경지 부족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현재 지속 가능한 한도를 넘어 물을 쓰는 10억 명이 2025년 18억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글로벌 아젠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까지 전 세계가 합의하는 어떤 그 합의문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 걱정이 심각하죠.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인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에서 보이는 초록빛 원형들은 사막 한가운데 거대하게 펼쳐진 밀밭들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엄청난 오일머니로 지하 2000m 화석수를 퍼올려 사막의 밀밭을 일구고 한때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 됐다. 사우디가 1년 동안 밀 재배에 사용한 화석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석 달 동안 떨어지는 양과 같다. 그러나 한 번 빼는 화석수는 채워지지 않는다. 현재 사우디의 화석수는 고갈 상태다. 밀밭은 2016년이면 다시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지하수로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려던 오만한 시도는 30년 만에 실패로 끝이 났다. 이웃나라 요르단은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이 우리의 0.2%에 불과하다. 최악의 물 부족으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자 요르단은 화석수 굴착에 나서고 있다. It consists of a well field which will have 55 production wells. Each well will produce something like 70 litres per second. So in total we will produce, I think it's 230,000 cubic meters per day. 화석수를 퍼올리는데 우리 돈 1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화석수는 사우디가 밀농사를 위해 퍼올렸던 대수층과 같은 수온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될 수밖에 없다. لكن ما في أمام الأردن خيارات إلا أنها تبحث عن أي مصدر مائي لتنفيذه. وناقل البحرين الآن أحد الخيارات الآخر
ليتم تنفيذ مشروع ناقل البحرين أو تحلية مياه البحر. لا يوجد أمامنا خيارات. 요르단이 근본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다. 유일한 지표수인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고 있는 데다 필요한 식수의 15%밖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Now we started the era of the desalination. We supply this year more than 300 million cubic meter of desalinated water, mainly from seawater. The target within 2 years is to supply more than 600 million cubic meter from desalination.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플랜트 건설과 이 물을 운반할 송수관 연결 등을 2014년에는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담수 플랜트는 화석 원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담수 플랜트도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이미 사우디는 국내 소비 석유의 65%를 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물의 위기는 곧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물 부족 국가를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2060년이면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 사해처럼 물 때문에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제 물 분쟁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Is a situation where the world is facing both peak water and peak oil at just about the same time. And we've never faced either peak water or peak oil before. Now we have to look at both, and both directly affect the food prospect, of course.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 가족.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가축을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됐다. 식사 준비에 한창인 15살 하난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전통빵인 코고주와 양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라반으로 차린 조촐한 식사. 몇 달 전 아버지가 도시의 공장에 취직하면서 이제야 물탱크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생님이 되겠다는 하난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بدرس بعدين اروح على الجامعه بدها مصاريف بعدين يعني حكيت انه الوضع المادي ما بيسمح اني اروح على الجامعه يعني ما احنا يعني كعائله ما بنكثر من تطلباتنا على امي وابوي لان احنا يعني وضعنا المادي يعني صعب شوي يعني احنا ما بنطلب منهم اشي كثير عشان ما نحرجهم قدامنا ويشتروا لنا. 물은 더 이상 인류가 무한정 누리는 지구의 선물이 아니라 희소한 자원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은 물이 귀해질수록 물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사를 보면 과거에는 땅, 오늘날은 에너지를 두고 충돌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물을 두고 충돌할 것이라고 한다. 물은 과연 어느 누구의 소유일 수 있는가?
지구가 준 이 선물을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국제사회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